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최윤규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개할 책은 다운컴퍼니 최준형 대표가 쓴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일과 관련하여 우리 50+ 세대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인공지능이 직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신 트렌드 등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책의 저자인 최준형 대표는 2019년부터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잡코리아 등에서 취업 전문 컬럼니스트로 또 국방 FM에서 취업 관련 고정 게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는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이 있으며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취준형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종말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의 직업과 노동시장에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직면할 현실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잠식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분석 능력과 창의력 등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간들은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인간이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신감과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의사, 법률가 자격시험에서 AI는 이미 합격 수준을 받은 지 오래고 실무 테스트에서도 실제 의사나 변호사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창의력과 관련해서도 2022년 8월 콜로라도 주 박람회에서 생성형 AI 미드저니가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인간을 제치고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5월 영화, 드라마, 예능 대본을 작성하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미국 작가조합이 파업한 것도 작가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작, 즉 대본 작성을 AI가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AI로 대체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는 줄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한 팀에서 맡았던 업무를 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조정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직무가 사라지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팀이자 생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제 직원이 곧 리더이자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원은 AI 생산 결과물을 검토하고 종합하고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아 또다시 AI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며 직무에 따른 세세한 업무 구분은 점차 퇴색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2023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업무 동향 지표 2023에서 AI 시대의 리더가 생각하는 직원의 필수 스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분석적 판단, 2위 유연성, 3위 감성적 지능, 4위 창의적 평가, 5위 지적 호기심, 6위 편향 감지 및 처리, 7위 AI 위임, 즉 프롬프트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MSI 리더들이 상기한 모든 스킬을 리더가 아닌 직원들이 필요한 스킬이라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리더와 직원의 구분은 사라지고 직원에게도 리더의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은 AI가 만들어 온 자료를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편향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감성적 지능을 활용해 AI가 수립한 계획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실무에 적용합니다. 결국 리더와 직원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자료에서 리더가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AI 이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직원 생산성 향상, 2위 꼭 필요한 업무 지원, 3위 직원 복지 향상, 4위 가치가 낮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제거, 5위 직원 역량 강화, 6위 직원 업무 속도 가속화 등 AI 활용이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할 점은 생성형 AI가 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 효율에 다방면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감탄을 넘어 두려움, 즉 AI 포비아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AI 2.5로 마지막 순위 11위에 오른 인력 감축 때문일 것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리더가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AI 이점은 결국 11위 인력 감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AI 면접 등 AI를 다른 분야보다 먼저 활용했던 HR 분야나 프로그래머 시장에서 일자리 감축이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업무가 효율화될수록 그 일에 투입되는 사람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MS의 업무 동향 지표 2023에서 인력 감축이 1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감축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MS 오피스 365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원노트 등 창작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43%로 나타난 반면 이메일, 팀스 미팅, 팀스 채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쏟은 시간은 57%로 나타나 직원들은 창작보다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업무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상급자, 동료, 고객, 업무 파트너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정리해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채용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사람이 창작의 주체일 때는 직무 능력이 중요했지만 AI가 사람보다 나은 직무 전문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금 우리는 빨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소프트 스킬 능력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자격증은 불패의 신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전문직 집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 자격증과 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무 종말의 징후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자격증이 한평생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와 비교했을 때 AI 시스템의 성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영국 베스 대학교에서 2천여 장의 골절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시험해 본 결과 정확도가 92%였습니다. 전문의 5명이 교차 검증의 정확도가 77.5%였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의료기업 루닛의 AI가 진단한 유방암 검사 결과에서도 1000명당 암 발견율 CDR이라고 합니다. 암 발견율이 루닛 AI와 전문의 1명이 진단했을 때 4.3, 전문의 2명이 진단했을 때 4.1, 루닛 AI 단독으로 진단했을 때 4.1로 나타나 전문의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네티카 플러스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우울제 용량을 찾는 AI를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유전자 정보를 함께 분석해
개인 맞춤형 처방을 돕습니다. 앞으로 AI는 더 많은 의료 지식을 공부하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외과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 전문 영역을 하나로 합쳐나갈 것입니다. AI는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의사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의료 주체의 구분마저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의료체계 전체를 아우를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AI가 의사와 의료 집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AI와 로봇, 의사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AI의 역할이 커져가는 만큼 의사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톡은 2014년에 시작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단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적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로톡은 일반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수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AI와 IT 기술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예상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 법률 서비스이며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서비스라고 고발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9년간에 걸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적 분쟁은 로톡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로톡과 같은 간단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판례 검색, 법률 자료 요약, 소장, 초안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AI가 등장해 법률 사무소에서 문서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AI와 IT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 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0개 이상의 리걸 테크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의 일자리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디지털 혁신의 주요 내용은 AI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장차 세무사가 될 수 있는 집단인 국세청에서 세무사의 업무를 보호하기보다 사용자를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국세청의 AI 세금 비서 사업 단계별 로드맵에서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중소기업인들이 세무사를 찾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3.3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까지 도와주는 편리한 세무 서비스로 3년 만에 1,5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했을 때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무회계 업무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쓰이는 것이 기장 업무인데 세무 기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머니핀 서비스는 모바일로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텍스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기장해주고 항목에 맞게 분류까지 해줍니다.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되니 사업자 입장에서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AI와 IT 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는 세무사의 전문 직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EY 한영에서 회계, 감사, 재무 업무에 종사하는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감사가 유용한 분야로 1위는 재무정보의 허위 보고를 감지, 2위가 매출 계정을 통한 횡령, 3위가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4위가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5위가 보관된 현금 예금의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횡령 또는 부정의 적발에 디지털 감사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 감사의 큰 장점으로는 대용량 자료의 분석 처리로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3일 PwC가 로보틱 플랫폼이라는 감사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2022년 한 해 절약한 업무 시간은 17만 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회계 정보의 자동 검증, 보고서, 조서, 초안 작성, 공시정보 검색 등 30여 가지 자동화 앱이 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 때문에 회계사와 세무사라는 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온 업무와 방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며 AI와 협업하는 전문가와 그렇지 못한 전문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최고의 숙련도를 자랑하는 베테랑 파일럿과 AI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알파 도그 파이트 트라이얼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 대결 결과는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AI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량을 갈고 닦은 베테랑 조종사를 AI가 가볍게 이겨버리니 이세돌이 알파고에 패배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유망한 직업이라면 대부분 1순위로 프로그래머를 꼽습니다. 프로그래머는 AI나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직업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AI는 사람의 언어를 해석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 줍니다. 실제 AI가 생성한 코드를 컴퓨터에 붙여 넣으면 작동까지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경영진들은 앞으로도 과연 프로그래머가 필요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를 만든 프로그래머가 AI에 의해 자리를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 환상적인 맛을 내는 셰프가 등장해 요리사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김밥을 싸고 치킨을 튀기고 피자를 굽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로봇이지만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플텍이라는 회사는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분석하고 레시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셰프와 우리 집 냉장고 데이터를 결합하면 TV에서 보던 냉장고를 부탁해에서와 같이 유명 셰프들이 찾아와 요리를 해줍니다. 이제 셰프도 성역이 아닙니다. 직무의 분화는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담당할 전문가를 배치하게 된 것이 직무 분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무의 경계는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은 직무라고 해도 기업마다 산업군에 따라 조금씩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직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 효율성 제고, 시장 변화에 대응, 직원의 역량 활용,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유로 개개인의 직무는 조정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직무 간의 경계는 더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융합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합니다. IT 분야에서 앱, 게임, 웹,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과정은 보통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합니다. 그러한 IT 개발 업계에 기괴한 혼종이 출현했습니다. 디자이너와 기획자를 합친 디획자,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합친 디발자,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합친 개자이너입니다. 한편 개발 업무도 세분하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보안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처리하는데
모든 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듀서와 작가 그리고 출연자를 합친 크리에이터, 작가, 기획자, 교정 담당자, 디자이너를 합친 1인 출판사 등 직무의 경계를 허무는 사례를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고 직장은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업이 한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개인의 직업이 하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N잡너가 탄생하고 직장인들도 업무 시간이 끝나면 마치 슈퍼맨처럼 옷을 갈아입고 제2의 출근을 위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이중생활, 조용한 부업이 뜨고 있습니다. 조용한 부업이란 원격 근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일을 병행하는 부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업을 주업 외에 별도로 하는 작은 일 정도로 인식했고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 그다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부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부업을 창업이나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코딩,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한 부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면서 현재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7.8%로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34.1%, 30대 36.5%, 40대 38.6%, 50대 이상 43.1%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에서는 부업이 알려지거나 시끄러워지면 징계를 받거나 한눈 파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이 부업을 한다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애착이나 충성도가 전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N잡너, 기그워커, 1인 기업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N잡너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그워커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일을 맡기고 구하는 경제 형태인 기그 이코노미 종사자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말합니다. 기그워커의 대표적인 일거리인 배달기사, 라이더의 경우 2022년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가 24.8%로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직업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새로운 형태의 N잡너, 기그워커, 1인 기업가로 일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기술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일에 대한 인식, 가치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존의 직업과 직무 중심의 노동 체계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은 직업과 직무를 넘나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직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AI 격차와 직무 종말의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2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